같다라는 생각이 어, 읽으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둔덕이 뭐 그 앞에서도 처음에 1장, 2장쯤에 고고학에 대한 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랑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이게 둔덕이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질문도 좀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둔덕 자체만 얘기하는 건지 그 안에 어떤 유물이 있는 상태? 아니면 어, 무덤이 있는 둔덕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둔덕 그 자체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뭐 헷갈리기도 하고, 왜 둔덕을 얘기하셔야 됐지? 이런 질문이 요 장을 읽으면서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예를 아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 이제 책의 주제가 뭔지는 읽는 우리가 이제 각자 가져가는데, 목적론 비판, 그 다음에 정신하고 신체의 이원론 비판, 그리고 생명에 대한 반생명적인 어떤 사고 방식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있는데요. 가장 전체 이제 책 제목이 만들기고 만들기는 생물 무생물 가리지 않고 다 하는 활동이고 만든다는 것 자체가 형태를 다른 물질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가 발생하는 모든 것은 만들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만들다라는 게 원래 이렇게 주어가 있는 능동형 동사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다 같이 포괄하는 개념 같고요. 그래서 만든다는 것이 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만든다는 것이 곧 형태 생성이라는 점에서 생명 활동이다. 그리고 이제 생명인 모든 것은 생명인 것으로 사고하니까 지난주에 윤 선생님 말씀하신 돌도 꿈을 꾸는가 돌 꿈을 꾼다에 대한 논증이 오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만든다는 것은 주체의 의도를 물질에 투영하는 활동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만들고 만들어지는 존재로서의 생명은 의도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만들기에 대한 샘플로 건축물을 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까? 그 다음에 지은 건축물은 끝이 있는 걸까? 라고 한 것이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하게 된 부분이어서 만들기 개념을 정교하게 다듬는 예로 건축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것이 둔덕인데요. 둔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얘를 되게 뭐 놀랍다 생각할 정도로인데 둔덕은 책 안에서는 산이랑 비교되고 있습니다. 산은 자연 발생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만들어진 거고 근데 둔덕일 경우가 인간이 이렇게 쌓으려고 올린 건데 그 자체의 물질적 힘 관계 때문에 이게 좀 쓰러지면서 형태가 잡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막대기로 뭐 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 계속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리는 그 순간 그 힘의 작용으로 이게 좀 가라앉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둔덕 활동을 이 챕터에서는 쌓는다, 짓는다랑 되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퍼나르니까 그런데 쌓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쌓을수록 내려온다, 떨어진다. 이러한 둔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둔덕은 주로 언제 만들까라고 할 때 보통은 뭘 묻을 때다. 그래서 뭘 팔 때 판 흙을 옆에 쌓게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넣고 쌓아 올리기도 하고 뭐 묻을 때다 이런 비유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둔덕이라는 거는 계속 쌓아 올라가는 그 행위의 끝에 뭐가 있냐면은 다 대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둔덕이라는 거는 인간의 활동이 구축적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형태가 올린다는 것과 무너진다는 것이 같은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챕터 자체는 대지, 땅에 대한 설명을 이제 좀 더 하시기 위해서 둔덕을 또 가져오신 점도 있는데요. 대지의 모든 활동이 둔덕 활동과 같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둔덕을 이제 모인다, 공간을 형태를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둔덕은 인간의 활동이 또 뭐 이렇게 투여가 아니고 인간의 활동으로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경관, 있는 그 자체로의 자연 말고 경관, 이렇게 짓고 배치하는 인간의 활동인 점에서 둔덕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그 경관이라고 하는 인간의 활동도 인간이 이렇게 배치를 다 짜내서 설계하는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다. 등등의 예로 둔덕은 인공물이면서도 자연의 다른 풍경의 활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는 예로도 오고 대지의 활동으로도 오고 묻힌다, 뭐 장래 얘기로도 오고 이랬네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이제 둔덕인데 뭐 뭘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티밍골드가 싫어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구축적인 거, 설계를 가지고 텅 빈 공간에 뭘 세우는 것으로 삶과 자기를 가져가려는 그 사고법에 대해서 그 세우고 쌓아 올릴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질적 모든 관계를 넣고 짜서 올리는 거로 생각하지 말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가 되어 간다는 것인데 6장에 둔덕은 그런데 자연에서도 되게 잘 보이죠. 이렇게 이제 뭐 두더지가 막 파서 올리는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많이 떠오르시죠. 바닷가 가면 애들이 막 뭐 쌓고 있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이렇게 그 모래를 아니 파도 앞에서 그런 무용한 일을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막 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파고 물 들어가고 무너지는 거를 뭐하나 좋아한다. 이제 둔덕은 자연에도 있고 195쪽에 8째 줄 정도 되면 인간 활동에 의해서도 자주 발생한다. 태총, 돌무덤, 모래성, 퇴비, 쓰레기, 슬래그더미.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슬쩍 나타나는 건데 이것을 이제 티밍골드의 글이 뭐 필사라든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과정에 대해 어떤 행동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말이 많은데요. 밑에서 닷째 줄에 보면은 추가된 물질의 압력이 이미 놓여있던 물질을 전부 같은 방향으로 고르게 밀어낸다. 쌓으면 다 밀려서 이렇게 이제 내려간다. 둔덕은 그것이 만들어진 물질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쌓인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서 자신의 안정적인 휴식처, 그러니까 임시적인 자리를 갖게 된다는 예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둔덕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건축학적인 어떤 설계 모델이랑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198쪽에 보면은 둔덕 같은 경우에 기초가 없다고 해야 된다. 이게 땅 위에 쌓는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평평하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렵고 힘이 눌릴 때마다 그 땅의 조건도 계속 변한다. 그래서 둔덕은 뭐 이렇게 그냥 원뿔형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형태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쌓아 올리는 그 과정에 있을 뿐이고 두 번째 문단의 셋째 줄에 형태적 성장, 형태 변화는 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주장이죠. 199쪽에 보면은 둔덕이, 그러니까 건축, 집이랑 마찬가지로 둔덕이 어디서 끝나고 어디서 시작하고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 둔덕은 대지 위에 있는 것만큼 대지의 일부다. 그래서 여기서 의에 이렇게 이제 강조점을 찍어주셨는데요. 이걸 이제 끝까지 확대를 해 보면은 유나쌤의 그 질문,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되는 돌은 생각한다라는 거를 둔덕이든 건축물이든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확정할 수가 없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덕은 그런 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안에 뭐가 묻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쌓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과 같고 전체적으로는 둘, 넷, 여섯, 여덟째 줄에 대지가 되어가는 일이다라고 해서 되다라는 거에 강조점을 찍어두고 계십니다. 뒤에도 도주선이라든지 되기 이런 거에 대한 강조점이 많은데요. 들레즈와 가타리의 천해고원에서 가지고 온 개념이고 들레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접속하는 관계에서 다른 힘을 전유하면서 이루어지는 발생성? 요렇게 제가 이 티빙고대 만들기를 가지고는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돼지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있는 둔덕, 그러니까 분리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풍경을 계속 만들고 있는 활동, 그림 6.2라고 한 그 뒷부분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둔덕은 우리로 하여금 건축가가 전제하는 것처럼 땅이 대지가 견고하고 사전에 존재하는 기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 대지는 오히려 모든 생명과 성장의 원천이다. 식물은 속에서 자라는 거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그로부터 생존 자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대지에서 얻어진 물질은 대지로 돌아가서 다시 성장을 촉진한다. 대지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그러니까 땅에서 성장하는 것인데 형태적으로 보면 대지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진행을 하면서 이제 둔덕과 땅이 그러니까 둔덕을 만드는 일은 대지가 되어가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둔덕과 땅은 사실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 있어서 서로 물질적으로 역장 안에서 관계를 맺는데 201쪽의 첫째 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둔덕을 쌓는 일, 둔덕이 무너지는 일, 대지가 되어가는 일을 둔덕의 진화라고 보자. 그러니까 이게 성장한다, 진화한다 이런 단어를 이제 그 티밍골드 선생님이 계속 쓰시면서 그게 우리가 알듯이 추상적으로 양적으로 뭐가 커진다 이런다기보다는 형태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걸 진화라고 보시네요. 그런데 그 진화라고 그러니까 둔덕의 진화 안에 둔덕이라고 하는 건 또 뭐로 이렇게 무엇들의 관계냐면 나무, 덤불, 뿌리 그것들의 이제 힘 관계, 역장 관계에 있는 거죠. 여기다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 문단의 밑에서 이제 일곱째 줄 가보면은 대지에서 차오르는 물질들이 끊임없이 생명을 생산하는 장소가 대지다. 그래서 생명인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둔덕을 기념물과 비교하자. 그래서 고고학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인류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은 옛날에 유적들 찾아가니까 그 유적들이 그 자체로 기념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 금방 사진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이거 파야 되잖아요. 옆에 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둔덕이 있다는 거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해서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보인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거를 가리키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202쪽에 우리가 도대체 기념비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면서 기념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예로 204, 205쪽에 기념비의 예로 순례라는 거를 생각해보자 이러시거든요. 순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적으로 아니면은 뭐 저 같으면은 카프카가 너무 좋아서 프라하가 이제 순례지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시간에 말씀도 드리기도 그랬는데 중요한 뭔가를 내가 그러니까 거기 있다. 프라하에 카프카가 있다. 그래서
프라하에 있는 그 카프카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간다. 카프카의 카프카다움을 내가 그게 그 프라하에 보존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서 그거를 확인한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기념비를 가져가는데 204쪽의 두 번째 문단에 8째 줄 정도 내려오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념물, 기념적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은 기념된 것의 확인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 개념이 재미있죠. 그래서 뭐 다 그 윤하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공부를 또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순례자들이 다람살라에 와서 뭘 하는가 그걸 이제 의용을 해보면은 달라이라마를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포함해서 우리가 특정한 것을 기념하고 기리고 확인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의 근본에 있는 것은 뭘까라고 하면서 기념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204쪽 밑에 둘째 줄에 보면은 초기 중세 순례자들이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하며 수행했던 의례적 행렬에 이제 헤로더스라는 인류학자가 있고 역사학자가 있고 우리도 이제 주목을 하자. 이러한 순례자에게 각 장소에 연관된 인물, 사건, 물리적 기록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장소의 진실성도 안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프카가 여기가 카프카 생가야라는 것이 실은 거기 가는 사람한테 안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봐야 된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기억 작업이 이루어진다. 작업이. 요 부분을 선생님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그 공간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하고 거기 이제 꼭 가봐야 돼. 뭐 저도 이런 그 생각을 좋아하는데 거기 가서 일어날 일이라는 거는 나 안에서 그 장소와 더불어 그 티밍골드식이랑 함께 기억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바꿔 말하면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은 그 자리에 아무도 찾지 않으면은 작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뉘앙스는 기념비가 무의미하다라기보다 기념비라든지 기념적 공간은 누가 그 안에 이제 그 다음 챕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끝에도 조금 나오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고 그 한 공간을 경험해서 다시 나오는 이 작업, 이 활성됨 속에서만 그 공간이 이렇게 순례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념물의 숙명 205쪽에 이 작업이다.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 물론 그러면 인간이 안 가고 바람이나 돌이 또 굴러 들어가지 않냐. 그런 방식으로 바람이가 돌의 기념비가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바람과 돌이 모여들고 굴러가는 장소가 바람과 돌의 입장에선 그들의 기념비적 장소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성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유나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요까지 챕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06쪽까지 요 장을. 그래서 둥근 둔덕은 기억의 장소다. 두 번째 문단에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둔덕 주변에서 걷고 경작하고 발굴하고 그 활동 속에서 계속된다. 순례지처럼 많은 둥덕은 성지로 알려져 왔고 오랜 여행 경로를 따라 자리 잡고 있고 그러나 또 막 잘 이제 잊혀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사실은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 표지판,
이런 것이 없는 것인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206쪽의 이제 첫 번째 문단 밑에 다섯 줄입니다. 기억을 한다는 것이 고고학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발굴하는 거니까요. 기억의 작업은 발견 자체에 있는 것이지 발견된 것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요 말이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인데요. 그, 이 질문을 이제 제주답사에서도 던진 적이 있고, 그 허남리 선생님과 일본에 또 성수지 순례를 했을 때도 던진 적이 있는데, 성당이 놓이는 자리, 성스러운 장소가 원래 그 자리가 영빨이 있어서 성지가 되는 거고 신전이 되는 건지, 근데 우연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가가지고 성지가 되는 건지, 여기에 이제 그 허남리 선생님께서는 후자다, 후자. 그런데 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정말 어떤 공간에 가보면 이 주위에선 여기가 기도처인 건 너무 마땅해. 똑같은 바닷가인데 그런 느낌이 드시죠? 어떤 거는 너무 예를 들면은 조계사 있지 않습니까? 조계사? 서울의 종로에? 꼭 거기 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거기 이제 박준산 선생님이 연재를 조계사의 역사에 가지고 쓰셔가지고 한 2월쯤에 올라올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조계사가 원래 어떤 한국의 독특한 종파의 절을 지방에 있는 걸 그대로 뜯어와가지고 그 종로에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불교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내력이 있어요. 그런 거는 성스러워서 거기 간 게 아니고 여러 이유가 이렇게 중복이 돼서 가는 건데 또 어떤 공간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어떤 바위는 신이 그냥 오시겠어 거기. 안 오실 리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거기 가는 길이 다 뭐 눈물바다, 꽃길바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 티문골드의 설명을 좀 전에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왔다 갔다고 해서 성소가 되는 그 의견을 사람만 왔다 갔다 해서 성소가 되지 않는다로 이렇게 좀 더 가져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간 거 맞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택해진 거는 돌, 나무, 바람도 자주 빈번하게 기억행위를 하기 위해서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래서 요는 많은 존재가 그 자리를 기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영적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나들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가 보면은 사람이 드나들었다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이걸 확장을 해보면은, 이거는 사람만이 드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사람이 선택하기 전에도 사람이 없더라 그래도 성스러움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를 가지고 제가 공부해본 내용을 말씀드려봤고요. 윤아 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성소 사진, 그 시계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윤아 쌤이 쓰신 글에 힌두교 사원에 시계가 걸려있는데 너무 우리 집 시계 같아가지고 아니 저게 어떻게 사원에 우리 집 시계가 왜 그런 뜨아한데 네 이나 쌤 어떠십니까? 여기 부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무랑 돌도 거기에 성지의 일종의 순례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이를테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이 인도 북부에 있는데, 거기가 진짜 엄청 큰 성지거든요. 어, 근데 맨 처음에 부처님이 거기서 깨닫게 되신 게 거기 나무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숲 속에, 그때는 숲이었다고 했고, 이제 숲 속에 그 나무 밑에서 깨달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인도가 더우니까, 지금은 여름에 정말 밖에 서 있을 수 없는데, 그때는 숲이 있어서, 어, 그리고
온난화가 시작되기 좀 전이어서 밖에서 명상을 할 수 있었고 그 숲에서 하실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숲이 있었으니까 그 숲이 거기서 명상을 했으니까 거기가 순례지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게 성지가 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계속 그런 기억 작업을 네. 여기의 표현으로 따르면 기억 작업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뭘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근데 왜 굳이 그럼 거기 가서 해야 되냐? 이런 하하하, 생각이 네네네.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 네네. 그 성지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거기 가서 꼭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 방이 아니라 거기 가서 생각해야 되나 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막상 진짜로 가면 그러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든 거기 개도 진짜 많거든요. 개든 뭐, 뭐 건물이든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억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동참하기가 훨씬 쉽고 그래서 좀 가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그거 같아요. 글로 당장. 네.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좋은 생각을. 근데 그 질문도 너무 좋네요. 그럼 안 가도 되잖아. 집에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티밍골드 식으로 해도 거기가 작업이 워낙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라서 특히 기업과 관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화두로 모두 달려들어서 돌, 바람, 나무, 개 다 기업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만들기, 그러한 엮임, 그러한 역장의 독특함이 그 일을 훨씬 더 잘 되게 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좋네요. 어떻게 성지가 만들어지는가도 좋고 제가 또 생각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게 하나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박물관을 이렇게 작년 하고 뭐 올해 11월에도 제주 민속박물관도 가고 박물관을 정말 많이 이렇게 선생님들과 갔는데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책에다 있는데. 근데 그 제주도 갔다 와서 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짜로 책밖의 세상이 되게 크고 이렇게 장엄하달까? 웅장하달까? 그런 느낌을 박물관에서도 조금 받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순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유나 쌤과 다른 방식이지만 거기 가서 내가 작업을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걔도 작업을 하고 나도 작업을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작업을 한다는 것이 제 나의 생명을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좋은데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에 왜 가나 나는 알기 위해서 가나? 그 다음에 주목도끼랑 뭘 하러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에 이르러서 결국은 제 삶과 제가 가진 지식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지식과 주목도끼가 가진 지식의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장에 몸을 던지는 게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요. 근데 순례라고 하는 지금 유나 쌤 말씀하신 게 제일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쌤들은 어떠세요? 요 부분. 이 부분 이번 장 읽으면서 답사가는 장면들이 진짜로 많이 떠올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여기가 영험한 곳이라고 하는데 영험하다고 해서 영험하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영험한 기운이 거기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건지 근데 분명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어떤 영험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거는 확실한 것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이런 질문이 항상 이렇게 그 답사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이번 제주도 답사에서 느꼈던 거는 확실히 느꼈던 거는 책에서 보는 것과 박물관에서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게 다르고 또 박물관에서 보는 것과 그 박물관이 아닌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 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굿놀이를 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그 도구들이 있잖아요. 도구들을 사진으로 책에서 이제 설명을 보는 거, 그 의미랑 보는 것하고, 거기 이제 전시관 갔을 때 그 유리관 안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그 도구를 보는 것. 근데 그거보다도 더 진짜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네네. 사용되고 있는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또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번 답사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로 뭐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손때 묻고 지금도 이렇게 그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의하면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보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런 차이를 좀 많이 이제 이번 답사에서 느꼈던 것 같거든요. 티밍골드가 실제로 이렇게 물질적 관계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 관계. 그 모든 것이 물질적 관계에서 느껴지는 충만함. 거기 그 조건이 우리 사유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그런 데서도 뭐 인상적이었고 우리가 영등굿 전수관이라고 하는 그 바람 할머니 신당에 갔는데 거기가 제주도에 원래 바닷가에 있었는데 쫓겨가지고 계속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굿당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신방께서 상관없다고 아무렴 어떠냐고. 그리고 전수관에 그 신방에 무복이 있었는데 당신 살쪄서 이제 못 입는 거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옷이 세상에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제가 입은 거 입으신 거 본 건 아니지만 이게 기억을 작업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있었던 일, 있을 일을 계속 제 머릿속으로 느끼고 가져가는 일이어서 되게 생생하고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 이렇게 되네요. 또 의견을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기원 선생님하고 암석 공부를 했거든요. 암석 공부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그래서 히말라야에 현자들이 많구나. 그게 그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오래됐고, 걔네가 어, 그 암석이 단단하니까 이게 이 단단한 네네네. 암석이 올라가면서 이게 중력을 더, 그러니까, 그 중력을 더 끌어당기니까 사람들이 그라운드를 잘해서 이렇게 현자들이 많다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티빙고드 식으로 해도 네. 그게 뭐 아까 이제 유나쌤 얘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쭉쭉 끌어오면은 왜 히말라야는 현자가 많을까? 그러니까 이 고도의 지적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고도의 지적 활동을 한 돌, 바람, 물이 거기에 오래 많이 적극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티밍골드도 보실 것 같고, 그게 네, 또 왜 그러냐면 이제 도서관에 가면은 제가 어, 어떤 걸 느꼈냐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막 문제지를 풀면서 써가면서 그 어, 옆에 앉으면 저도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 이 맞아, 맞아요. 기운이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맞아, 맞아요. 필요하다. 그것도 되게 좋네요. 도서관에 가면 왜 공부가 잘 될까? 근데 뭐 산만한 애는 옆에 있으면 공부가 안 돼요. 같이 산만해지거든. 어, 이제 요런 거 바꿔볼까요? 도서관이 공부가 잘 될까? 독서실이 공부가 잘 될까? 우리 이론에 따르면은? 도서관. 그렇죠. 도서관이 잘 되겠네요. 독서실 최근에 제가 여러 번 갔잖아요. 지난 중간고사에 저 독서실에서 다녔잖아요. 독서실.
정말 공부가 잘 되는데 정말 숨이 막혀가지고 다신 가지 말자. 근데 그 종훈쌤의 말씀대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책이 많잖아요. 독서실엔 책이 없잖아요, 책이. 문제집, 뭐, 이렇게 있고. 여러 종류의 책이 많아가지고, 이 티민골드를 적용을 해보면은, 각각의 책들이 명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로 그 작업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애 옆에 가면 공부가 잘 되는데, 뭐, 화이트헤드라든지 티민골드가 쓴 책 옆에 가면 공부도 얼마나 잘 되겠어. 그런 의미로 도서관이 이제 영적이고,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저는 종훈쌤 그리고 이나쌤 말씀대로 이게 사람만이 이것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네, 기억하고 그 작업 얘기 부분에서 이 기억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활성화라고 하는 게, 그 현장에서 그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들의 사실은 그들의 그 어떤 에너지나 그 영성이나 그 행위성이 사실 다 행위가 다 거기에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걸 기억 작업을 한다는 게 그 과거랑 또다시 관계 맺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과거라는 게 딱 고정돼서 막 순차적으로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이 기억 작업 안에서 그 모든 네, 이제 그 모든 기억이 결국은 다 또 이 현재로 다 이렇게 또다시 늘 이렇게 와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늘 이렇게 그 과거라는 게 사실은 이 기억 작업에 의해서 늘 현재가 되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네네. 우리가 그 인류학에 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또 이 기억 작업에 사실 또 이야기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억하고 이렇게 작업이라는 걸 이렇게 바로 연결해 놓으신 거가 되게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네. 아니, 그 너무 좋네요. 이게 티민골드한테는 시제는 현재밖에 없고, 음, 그러니까 기억 작업이니까 내가 그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깨달음의 여러 순간들을 불러내는 그 현재밖에 없는 거고,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 유명한 첫 장면이 아니고, 50페이지 읽어야 나오는 장면인데, 그 비 오는 날 과자를 한 입 먹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가 확 밀려와서, 그 소설이 그 기억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장년인데 그가 쓰고 있는 내용은 과거인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프루스트가 쓰고 이렇게 되는데 그 책도 되찾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시간은 늘 지금 현재화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까지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에서도 다 도착을 다 했는데, 뭐냐면은, 생각은 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누가 하나? 근데 생각이 지금 우리 8명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각자 생각이 드시죠, 지금? 근데 그 생각을 누가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은 그 누구라고 하는 거를 뭐 말하기가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게 이 다음 챕터죠, 다음 챕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면은 지금 제 뭐 방에 있는 요 조도, 책상, 의자, 뭐 그리고 주변에 부려놓은 요 물건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일으키게 하고, 또 재영쌤이랑 말씀 주고받으면서 또 무슨 생각이 나고, 이것이 모두 다 물질적 관계에서 다 연결이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는 거지. 생각도 시점과 종점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한다라고는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다음 챕터를 가지고 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기억은 누가 하는 건가에서 아까 윤아 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업은 누가 하는 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한다고 한다. 요런 부분은 그 돌은 생각한다, 돌은 꿈꾼다는 유나쌤은 어떤 생각이 더 드시고요? 아니, 저는 네네. 그래서 그 아까 저희 답사 얘기했을 때도 아까 도서관 얘기도 저기 종은 쌤 해주셨지만 이게 그래서 저도 요새 그래서 이 누가 이런 주체 중심의 질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갈수록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 모두 선생님 말씀하신 모두가 이렇게 다 그 여건에는 그 딱 현재만 어떻게 보면 엄연한 의미에서 있는 거니까 나를 계속 새로운 그 조건에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네.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네네. 모든 거기에 관계된 모든 그 존재들하고 감응하고 조응하는 거가 정말 그러니까 그거 결국 그거밖에 없구나. 네. 그거를 티민골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새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엄청난 맞아요. 차이구나. 네네. 거기 앉아서 뭐 이렇게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그 책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좋은데 좀 더 저 진도를 더 여기서 더 빼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있는가도 너무 결정적인 거야. 근데 그거를 근데 누구랑이라고 하는 거에 내가 수를 셀 수는 없지. 음, 그 다음에 다 움직여. 바람이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히말라야에 있는 것하고 세종시에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를 내가 뭐 주체적으로 좋은 데를 찾아서 이런 건 이 이론 안에는 없지만 내가 조응을 하는 것도 또 능력이지만 조응이 일어나는 그 장은 매우 중요하다 에서 지난주에 진진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티민골드 이론에는 선악도 없고 그럼 안 좋은 일 좋은 일 없단 말이냐. 지난주는 어디서 끝났냐면은 모든 일이 중단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사고는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이 또 일파만파 치고 가니까 우리가 정말 안 좋은 일도 정말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다음 일들 많이 보잖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딱 코너 도니까 이런 지옥이 하는 것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을 인간적 잣대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 없다는 점에서 티민골드는 선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티민골드가 이 챕터에서 정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랑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티민골드에게 정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건너뛰고 이제 정치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면은 211페이지. 그래서 이 책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아는 얘기 둔덕, 연날리기.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진짜 혼자 할 수가 없고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게 공부인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계속 이 작업이 일어나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세미나가. 너무 이렇게 고양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포함해가지고 쭉 읽으면은 이 챕터가 안 쉬운 거예요. 둔덕, 그리고 쓰는 개념어가 다 어디서 많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갖고 오셔서, 이게 그 다음 챕터가 무조건 도주하는 신체들인데 이 직접 설명은 없잖아요. 도주에 대해서. 이건 다시 읽어야 되는 과제가 이거 몇 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이고 많이 이렇게 작업된 책인 거죠. 이런 글이나 이런 공부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치의 문제를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둔덕을 해가지고 우리가 쌓는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리는 행위고 대지의 경관을 만드는 행위다. 그 안에 이제 그것과 함께 기억 작업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둔덕이라고 하는 거, 대지, 토지 이런 것이 개념적으로 보면 정치 공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밍골드의 정치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이게 이제 210페이지 천천히 가면은 다 재밌는데요. 내가 둔덕을 보고 있는데 다가갔다. 그래서 여행자가 211쪽에 둔덕에 도착을 했다고 그려보자. 이어서 그는 둔덕과 함께 눕는다. 그 순간 지평선은 다 누워보시고 문장이 나오신 거겠죠. 이런 것도 참 좋고요. 그 지평선은 그의 시각적 인식의 주변부 너머로 사라지고 이런 경험 우리 다 있잖아요. 땅바닥에 누워서 아니면 숲바닥에 누워서 해변에 누워가지고 지평선하고 내 눈높이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그 시각적 인식이 하늘의 광채와 합쳐지면서 그 몸이 축축한 대지의 품속으로 감싸인다. 내가 땅인지 땅이 난지 모르는 그 느낌을 딱 갖게 될 때 대지와 하늘은 지평선을 따라 나뉘기는커녕 나로부터 통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걷는 행위, 우리가 앉는 행위, 물질적인 모든 것이 관계하는 것은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누운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운 그 자리. 그 자리는 통합이 일어나는 자리인 거죠. 통합이 일어나는 자리. 근데 그 통합을 누가 하냐? 내가 누워서 내가 누워서 그 통합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주체를 지금 티밍골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어떤 여러 가지 관점과 차이 나는 위아래 이 여러 구별되는 지평선, 그러니까 지평선이 그 구별이지 않습니까? 하늘이고 바다고 하늘이고 땅이다 란다라는 그 관념적인 선인데 그런 것이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통합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부분을 제가 재밌게 읽었고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우리의 정치가 그 다음 문단에 있습니다. 지평선 위에 비어있는 장소로 향해 가는 관점, 요거 내려놓고 대지와 하늘의 세계 안에서 그 장소와 합쳐지는 관점, 이 관점, 요런 식의 세계관, 태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가져보자. 삶에서 죽음으로의 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둥근 둔덕은 여기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되면서 인도 유럽의 우주론에서 모든 것이 유래하며 알 수 없는 무를 의미하는 숫자 0과 맞먹는 삶의 신비 그 자체를 상징한다. 아니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인도의 0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진짜 그런데 이렇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둔덕은 자궁처럼 텅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둔덕을 지금 사람의 비유로도 쓰고 우리가 서 있는 비유로도 쓰고 그 다음에 누워서 묻히는 비유로도 이렇게 씁니다. 둔덕이나 나나 똑같다고 서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서 둔덕에서 전체 우주가 펼쳐진다. 앞문단에 전체 우주 하늘과 땅이 나한테서 이 지점에서 합쳐진다. 근데 둔덕에서 펼쳐진다. 합쳐지거나 펼쳐지거나 같은 일이다. 이게 많이 배울 수 있죠, 진짜로. 합쳐진다는 동사가 있고 펼쳐진다는 동사가 있구나. 이거를 이제 같이 봅니다. 하지만 둔덕의 중요성은 이 문단이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덩어리 3개나 넣었는데요. 이 둔덕의 중요성은 우주적으로도 펼쳐지고 합쳐지는 지점인데 정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보면 정치는 우주적인 거랑 반대예요. 아니 하지만 이렇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는 말은 우주적으로 합쳐지거나 펼쳐지는 거는 만물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질적인 역장관계 안에서 서로 조응을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정치는 그럼 뭘까? 자, 정치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다. 남부 스칸디나비아의 전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틀란트에서도 많은 둔덕을 팅호이, 사물 언덕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팅,
팅이라는 것은 란드스카프, 팅이라는 단어가 둔덕을 지칭한다. 그런데 팅이라는 이 단어는 란드스카프,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거주자들이 212쪽의 둘째 줄, 이게 정치의 정인데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집회의 장소. 정치, 티밍골드가 생각하는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서로가, 저희 더 들어가면 서로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활동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둔덕이 생기는 거는 내가 저기 뭐 앉아봐야지 누워봐야지 이러기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여러 돌들이 또 마침 있고 그것도 뭐 지세상 바람이 또 좀 많이 모여지는 데서 잘 쌓이고 이런 건 되게 그냥 일어나는 일 같은데 그게 들어가 보면은 돌바람 인간에게도 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거야. 그게 정치에 대한 더 다른 설명은 없고 요 문단을 가지고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랜드스케이프이라는 단어가 이제 유럽의 사람들이 뭐 위쪽에서 쓴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거주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다. 이런 뜻이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은 거주자를 인간만 놓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보는 풍경이 각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둔덕처럼 모여있는 그런 거야. 그런데 인간인 오선민의 문제도 있고 지나가는 돌의 문제도 있고 자작나무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모인 것을 우리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하고 그게 팅이었고 그 용법의 둔덕도 있었고 그래서 그 문단에 형성된 땅, 이거는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그 둔덕이 형성되는 건 그러니까 나도 둔덕을 쌓고 그 안에 이렇게 나뭇가지, 돌, 자갈, 물, 바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는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여 있는 모습이다. 이 형성된 땅이라는 뜻이며 당시 사용에서는 동일한 이 팅, 그 다음에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관습적 실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불문율에 따라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둔덕이라고 해도 각자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쉐입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불문율과 실천 양식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하게 되는 그 장소가 서로에게 공통 규약이 있는 거다. 첫 번째는 이 둔덕이라는 걸 이 문단의 밑에서 다섯 줄을 보면은 삶의 과정과 활동 경로를 하나로 묶는다. 돌에게, 그 다음에 오선민의, 체계, 이걸 다 하나로 묶는데 이 모든 묶인 것들이 둔덕을 어떤 형태로 감싸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규범이 있고 규범물 속에서 펼쳐진다.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 이 정치적이다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시네요. 둔덕 하나를 보고도 이건 매우 정치적인 걸로 보자. 인간과 돌의 어떤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하고 넌 또 왜 그러냐 하고 또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 정치라는 단어는 선생님들 우리 용법이 그 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다가올 건데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정치의 반대가 주먹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반성하는데 말 막힐 때 주먹 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주먹을 우린 주먹을 쓰면 안 돼.
우리는 어떤 화가 우리를 덮쳐도 주먹을 쓰면 안 되고 말로. 이래서 그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해적 계몽주의 그 책에도 얼마나 말 잘하는 능력이 중요하냐 이렇게 가는데요. 지금 이거를 여기서 읽어야 될 거는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둔덕으로 모이고 쌓인 애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법원이 분덕 위에 있나 봐요. 진짜? 저 안 가봐가지고 진짜? 법원이 약간 올라간 쪽에 있어요, 둔덕에. 아니 헌법재판소는 그럼 평지에 있는데. 이제 싸우는 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체 균형을 유지해서 그렇구나. 평지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 공간이 법원이 된 거에는. 진희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네, 재영쌤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죠? 네. 궁금하고. 근데 이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회 장소라는 거, 둔덕을 집회 장소로 집회 해석하신 장소다. 너무 매력이 네네.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주자들이 인간만이 아닌 건데, 이게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왜 지난번에 선생님 우리가 해적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만장일치 개념이 있었었잖아요. 음,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제 그 말로써 사실은 끝까지 설득해내는 장면도 약간 그 장면이 오버랩이면서 또 그 그림 같지는 않은데 이 문제를 아, 해결한다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너무 좋네요, 너무. 음. 당연히,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해결된 단어에 대한 선입견일 수 있는데, 네네네. 이게 또 우리가 또 자꾸 이렇게 함정에 빠지듯이 약간, 뭔가 딱 뭐 이렇게 정말 해결됐어. 뭔가 결론이 났어. 뭐 이렇게 자꾸 이미지가 좀 떠오르게 돼가지고, 아, 그래서 약간, 네네. 근데 네. 되게 중요한 질문 같고, 이걸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사물들의 의회다, 이런 라투르의 그 말도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각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이는 집회장이다, 둔덕이. 그 둔덕에는 아까 풀뿌리, 돌, 바람, 물, 인간, 뭐 다 들어가 있다. 기억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티밍골드한테는 기억도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수준이 선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원에 있는 것도 아니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형의 것도 다 들어가 있다. 무형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모든 정신적인 건 물질적이니까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 각자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되게 핵심적인 포인트 같아요. 이거를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 8명이 저녁 먹을 걸 결정해야 돼. 각자의,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배가 다 고파. 근데 나이가 다르고 앓는 병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점심때 먹은 게 다 달라. 그러니까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혼자 먹을 수는 없어. 이런 조건에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신 차리니까 8명이 있어. 그럼 저녁 메뉴를 어떻게 정할까? 이런 문제고 당연히 만장일치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 8명이 김치찌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서로 계속 설득하면서 혹은 막 이렇게 이제 땡깡을 부리면서 어쨌든 모두가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 각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나 배고프니까 너는 돈 내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책은 더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 생각해 본 거는 둔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적 안정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민들은 자기 문제를 이렇게 그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둔덕이 파괴가 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문제들 때문에 둔덕이 이 모양이 돼 있어.
근데 그 형태가 다른 둔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그 그림을 그려봤을 때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해결도 완료가 없기 때문에 저녁을 먹었으면 내일 아침도 있고 그 다음도 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 해결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먹었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히 배부르고 끝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질문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지금 둔덕이라고 하는 것이 티민골드한테는 하나의 사회체 모델로 지금 커뮤니티, 그 다음에 뭐 집회장, 공동체 모델로 지금 쓰시고 있다면은 거기서 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저마다 다른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회를 이루는 거지. 사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존재로 그 낙점받는 거는 아니고, 이런데 그들 사이의 관계가 사회 갱론 같은 거 아니고, 1인 1투표 아니고, 그런데 그 끊임없는 관계를 정치적이라고 보시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문제 자체가 중단 없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온다기보다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펼쳐지고 합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중단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 집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그 서로가 다 다른 물적 조건에 있지만, 지금 우리라든지, 그러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전혀 몰랐는데, 이 정치적이라고, 둔덕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달님 이제 설명을 따라가고. 네네. 그러니까 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라는데 둔덕이 이렇게, 어쨌든 이게 좀 약간 뭔가가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복합적인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 주변과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둔덕이라고 하는 네. 게 그 자연 그 연결된 거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좀 인상적이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관습적 네. 실천하고 불문율에 따라서 묶여 있다고 하고 토지랑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런 뒤에 이제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서 이게 정치적인 게라고 하는 게, 그 팀일고 선생님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우리가 막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있잖아요. 근데 그 네네. 모여들 때 사실 이 문제 자체만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든다기보다는 네.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 문제에 네네네. 집합이 되잖아요.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뭐 어떤 문제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 말고 다른 좀 이유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다는 게 그런 거를 상황을 얘기하시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그 집회하고 할 때 어떤 그 뭐라고 정치적 의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이 정말 지금의 맥락에서 동떨어지게 탁 나올 수는 없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건가? 예를 들어서 아, 네네. 우리가 이렇게 밥 먹을 때 갑자기 누가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다들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나라의 음식을 갑자기 이렇게 먹자 이럴 수는 없다고 봐요. 아, 약간 네네. 그런 얘기도 이렇게 뭐 하시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그 음, 다음 문단에 티밍골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불문율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다 그러니까 개별의 기억이 있고, 돌의 기억 여러 가지 있고, 둔덕이 이게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계속해서 쌓이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이 형태적으로 계속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감싸기와 펼쳐짐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이 너무 이거를 손을 아주 많이 본 책이잖아요. 그 비유를 실제로 쓰시고 그 비유된 단어를 다른 학문과 연결하고 이거 그러니까 글 쓰시는 거를 아주 좋아하시는 선생님이고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실천이고 조응이라는 거를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둔덕을 감싸기, 아까 이렇게 둔덕에 눕는다, 그러니까 합쳐지고
그다음에 펼쳐지는 관계에서 둔덕은 기념물과 차이를 드러낸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념비, 영원히 여기 뭐 있고 유구한 뭔가 에센스가 우리 사이에 있고 이런 거 남기는 그런 대상으로의 기념비랑 아까도 다르다고 했고, 근데 여기도 기념비랑 다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둔덕에서 과거는 넷째 줄에 삶의 지속적인 연속성을 위한 토대로서 모여든다. 기념물에서 과거는 유물로서만 살아난다. 그러니까 둔덕은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진쌤의 말씀 그 예대로, 우리 8명이 저녁 밥 먹자 이럴 때, 뭐 그것도 갑자기 뭐 태풍이 치고 난데없이 우리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오면 거기서 다시 둔덕이 만들어지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우리 6명이 뭐 큰 일기변화 없는 속에서는 알만한 걸 가지고 또 먹자 말자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8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지만 8이 모여 있다 보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 둔덕과 전통의 문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티밍골드의 다른 책에서 티밍골드가 이 조응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전통과 무관하다고 보지 않고 아주 전통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러면은 진희쌤이 이제 설명대로 이거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도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정해지니까 포인트는 되어가고 있다, 둔덕이. 우리 8명을 예를 들면은 우리 8의 둔덕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둔덕은 다른 대지의 여러 둔덕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대지가 되어 간다. 하고, 여기 213까지를 제가 끝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라고 하는 거 되게 재밌고,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8명이 모여있나. 그리고, 참 재밌죠. 퇴근 후 이래가지고 우리 정말 많이 만났잖아요. 이러면 자성이 딱 생기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어떤 느낌? 공유되는 거.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이래야 돼! 라기보다는 출발 자체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구르다가 이러면서, 그런데 형태 속에서 또 우리가 또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213쪽에 돌무더기로 이제 얘를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둔덕은 이제 싸우면 되고 무너지면 되니까. 그런데 보라, 제가 왜 사람들이 돌을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거기 윤하쌤 계신데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주도 합사가고 뭐, 근데 참 신기해요. 쌓인 돌이 2개밖에 없어도 못 건드리겠죠. 그 산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 2개 얹어놨는데 에라이 그거 빼서 내 거,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인력적 의미에서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던데요. 그리고, 하다가 차고 나오잖아요? 그럼 죄 받을 거야, 막 기도하고 막, 왜 그러냐고. 그런데, 자, 돌탑이 그래서 참 흥미로운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돌무덤은 단순한 돌무더기. 그 장소를 지나는 모든 여행자가 여행의 순간을 기념하고자 주운도를 추가하면서 자라난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일까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한다, 둔덕은. 그래서 둔덕은 그 2번째 문단에는 둘네 여섯 여덟에 방랑장인의 작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제 거의 끝나면 여기까지 좀 더 힘을 내요. 문을 드나들며 이래가지고 원래 죄송해요. 시간을 보니까 좀 더 해야 되겠어. 여기 문을 드나들며 해가지고 이제 경관의 문제로 바꿔요. 얘가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해봤다.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프레임 같은 거 하나 들고 어디 들판 가서 서 있으신 거잖아. 아니, 진짜 대단해. 저는 나 뜨거워서 제가 못하겠어요. 딱 한 번 동물원에서 곰 모자 쓰고 나서 그 집 밤에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너무 쪽팔려가지고 내가 지금 그것도 못하겠는데 들판에서 프레임 들고 그러니까 이 자의식과 누가 나를 이렇게 본다는 게 뼛속까지 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붙든 나의 기억을 작업을 하지 않고 질질 끌고 다니는 제가 떠올랐고요. 그런데 어떤 틀 같은 거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진짜 프레임에 우리가 근데 이 챕터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아까 재영 쌤이 설명하실 때 그 배치라는 단어를 한번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티밍 골드는 배치가 아니고 작용이다. 어떤 배치도 생명력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활동력, 활성화. 그래서 그러니까 배치가 문제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학교가 배치가 문제야. 교단이 저렇게 있고 책상이 저렇게 있고 선생님이 저런 자세로 돌아다니게 하는 이 배치가 문제야. 카프카 작품을 읽으면은 이게 교회라는 배치를 문제 삼고 있어. 법 앞에서도 문이고 그 앞에 이제 주종관계처럼 배치가 문제야. 네, 티밍 골드는 배치는 큰 상관이 없다. 그 배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린 거지. 배치에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지금 뉘앙스가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델레즈 가타리는 배치를 바꾸자. 이런 건데 지금 배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배치라고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물질적으로는 모든 게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쌓아놓은 교단도 녹이 슬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을 가지고 수행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217쪽에 수행이다. 밑에서 다섯 줄도 수행이다.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없이 문이 무슨 의미? 그렇게 하면서 218쪽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 필사는 요거를 여기 217, 218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건축은 경험이다. 모든 관계는 경험이다. 경험의 동의어는 모든 지평선이 나에게서 이게 합수, 합류, 합쳐지고 다시 풀어내진다. 궁극적인 건축 경험은 동사적 형태다. 그러니까 조계사가 있는 게 뭔 의미? 조계사의 사람이 간다. 그리고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험은 외관, 문틀, 창문, 벽난로 등의 대상가의 그러니까 티밍골드가 이 정말로 필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국어 이런 문제도 있는데 번역 당연히 좋을 거고 단어를 되게 가려 쓰시지 않습니까? 조우라고 하지 말자. 조우는 둘이 서 있어서 만나는 것 같잖아요. 아니고 조응이라고 하자. 만난다는 걸 조응이라고 하자. 레스폰스 한다는 거죠. 코 레스폰스인데. 레스폰스는 레스폰스빌리티하고도 연결되는 단어잖아요. 응답한다는 거는 책임 가능성을 다루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응이라고, 그럼 책임도 그럼 뭐냐. 지금 이 책이 티밍골드의 얘기가 정합적으로 이렇게 구축적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쓰고 있고 이거 하나하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 아니고 그다음에 접근, 들어가, 살펴, 온기를 흡수, 행동을 구축이 아니고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손잡이는 악수래요. 이럴 수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잡을 때마다 여쭤보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아무 손을 막 잡으면 혼나잖아요. 큰일 날 소리 한다. 그래서 제가 잡아도 될까? 지금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죠. 집은 또 나랑 친밀하니까 그쯤은 또 은근슬쩍 친구들끼리 그러잖아. 은근슬쩍 잡잖아. 전 요새 정윤쌤이랑 팔짱 끼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서울역에 내리면 거기 손이 이렇게 쓱 들어가. 이렇게. 자, 이번 주도 아니 이 손이 여기를 보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네. 정윤쌤 주머니 안에. 안 여쭤보고. 그런데 악수다. 이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이제 악수를 조응의 동의어로 쓰는 거죠. 악수. 근데 맞잖아요. 손을 이렇게
이렇게 악수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환영을 표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둔덕되기에서 이렇게 하면서 악수되기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되기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9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자 이렇게 제가 준비해 왔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219쪽의 첫째 줄에 사물은 우리와 함께한다. 어떤 방식으로? 조응, 악수. 조응은 레스폰스라고 하는 그 힘의 주고받음도 있지만 말하기, 그러니까 끊임없는 대화, 수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장면도 떠오르고요. 하이데거가 뭐라고 했다. 자, 넷째 줄에 둔덕과 함께 눕거나 길을 가다가 주운 돌을 돌무덤에 추가할 때 문손잡이를 돌리고 나무틀을 통과하고 어깨를 움축이고 우린 이 모든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어원적 유래가 사물의 어원적 유래 팅이 띵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지 않습니까? 둔덕 그것 이래가지고 아까 왜 둔덕일까? 그러니까 진희쌤 질문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티밍글도 그냥 얘를 안 갖고 온다. 이렇게 해서 다 하면서 이 단어는 초기에 모임, 게더링, 모임이다 모임. 모임에 그걸로 둔덕이 된다는 것은 사물과 첫째 줄, 이 문단의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이 둔덕되기, 사물되기라고 해가지고 되기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그 된다는 것은 첫째 줄, 사물과 함께 하는 일로서의 되기, 내가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마우스를 잡으면서 마우스와 함께 둔덕이 되는 거지. 둔덕은 단위가 좀 큰 단위죠, 큰 단위. 그래서 세계를 짓는다라는 것도 밑에서 다 썼죠. 그러니까 이 둔덕을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은 세계에 내가 참여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것들과 조응을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치적인 공간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니네 뭐하는 애들이야 라거나 그거 해서 뭐해 라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응의 순간을 딱 기념비화하면 밑에서 셋째 줄 조응이 갑작스럽게 중단이 되면서 이제 우리를 둔덕되기로 이끌었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물을 이끈다 이렇게도 안 돼 있고 우리를 초래했던 그 사물은 이제 내 갈 길을 막는 대상으로 변다. 이 문단이 참 내용이 좋죠. 첫 문장은 나는 사물과 함께한다. 우리는 사물과 함께했는데 어떤 순간에 그걸 딱 기념비화 시킨다는 거는 이건 이거야 하고 의미부여를 쭉쭉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딱 해버리면 니네 뭐하는 애들이야 우린 이런 사람들이 이걸 쭉쭉쭉 하고 나면은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이제 다 걸리적걸. 아니 이게 너무 동화같이 쓰여져 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눈, 자 어떤 식으로 둔덕과 세계와 숲을 봐야 되냐. 그 눈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냐면 바람의 눈으로 봐라. 우리가 좋아하는 책 숲은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바람의 눈으로 보라. 그러면은 자 바람의 눈으로 본다는 거는 224, 이 앙리 르페브르라는 분의 이 책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도시공간 분석하신 것 같은데 그걸 팀 잉골드가 숲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같다 이렇게 하고 숲을 바람의 눈으로 본다. 내가 그러니까 둔덕이 된다는 거는 대지가 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대지에 결국은 숲을 바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서 225쪽에 세계에 주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둔덕처럼 대지의 풍경의 형성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에너지와 힘, 흐름의 역동적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바람의 눈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 돌아가서 정치를 한다는 게 내가 이미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바람의 눈을 갖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문제는 그 숲의 문제일 것이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네요.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쉬긴 할 건데 그 전에 이걸 끝난 기념으로 몇 마디 또 예쁘게 나눠보고요. 그 사이에 윤아 쌤 뒤로 해가 졌네요. 세상에 좋다. 저 갑자기 생각나는 선생님이 계속 눈 얘기를 하니까
그래, 둔덕이 올라가면은 시야가 전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겠구나, 정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잠시 아, 들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지금 왜 안 되냐면은 이 챕터에 둔덕 위에 서 있는 장면이 없다. 둔덕 위에 눕는다. 내가 둔덕 위에 누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내가 둔덕, 어, 참여한다는 게 뭘까? 그럼 다시, 근데 개인적으로 이 둔덕 얘기할 때 선생님은 이 인골드가 참여해서 조응한다 네네, 하시면서 그, 배치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인골드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배치가 왜 중요하냐면 그럼 더 조응을 잘한다. 배치로 인해서. 아, 예. 어, 왜냐하면은 우리 정독도서관에 가보면 옛날 배치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중앙으로 해서 도서관 구조가. 그 배치가 원래 거기 학교 자리였는데 그 배치가 한 곳에 가운데로 모이게 돼 있어요. 이런 중앙으로. 그래서 아, 이게 옛날 배치는 이랬는데 우리 지금 배치는 한쪽으로 가 있잖아요. 건물들이. 그러니까 아, 이 중앙으로 모이는 이 배치가 와, 완벽하다. 완벽한 게 아니라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갖고 인골드 말은 맞는데 배치가 더 해준다. 좀 더 편하게? 쉽게? 근데 잉골드는 그 얘기에 반대한다.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정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잉골드가 그리는 세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학교의 배치다, 그러니까 잉골드가 학교의 배치처럼 보이는데 학교의 배치라고 보기 시작하면은 그 배치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 다른 수행성을 못 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종쌤 하시는 말이랑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티밍골드가 그 언어를 가려 쓰고 이게 뭐냐면은 종이 잘 일어난다는 거는 뭘까? 언제 조응이 안 되냐면은 어, 이게 아까 우리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적으로 사고를 할 때 조응이 잘 안 일어나. 그런데 기념비적인 건 뭐냐면은 기념하는 거니까 어떠한 단어의 용법을 완전히 결정화시켜가지고 학교는 이런 거야. 선생님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완전히 그건 이거야. 명사적으로 쓰는 게 기념비라고 하면은 그걸 딱 사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 와중에 일어나는 작은 일, 예를 들면은 그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되는 어 저도 큰 책상이 훨씬 공부 잘 된다고 저는 느끼고,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업실 보면 지저분하기 짝이가 없는데 저게 조응이 잘 되는 상태인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면 도서관이 공부가 잘 되는 게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죠. 그런데 거기서 노는 애들 있잖아요. 놀고 뭐 낄낄거리고 막 라면 먹고 뭐 시끄럽고 막 그러다가 또 이게 그 도서관이 조응이 잘 일어나는 거고, 저 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한다는 게 티민골드한테 뭘까? 사고가 잘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서관은 그 공공성 때문에 그 책상에 누가 오래 앉아보고 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배치가 그러던 와중에도 기억 작업하고 사고 작업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되게 되니까 거기서 성적 좋은 애도 나오지만 잠도 잘 오고 요런 방식이랄까? 소리.
결국은 신체의 경직성을 가져온다는 건데, 그 개념화가. 네네. 예, 그 그렇게 신체 보시는 거죠. 활성화를 그러면. 시킨다는 거는, 그래서 인골드가 그 조응을, 그 활성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내가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좀 더 바꾸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내가 한다라고 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안 쉬고 가나요? 자, 다음 거 이제 금방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미나가 지금 잘 되는 중이고 이거를 티민골드가 기획한 것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은 내가 사고하지 않는다가 그 다음 챕터 제7장 도주하는 신체들의 주제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은쌤의 그 말을 받아서 조응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일단은 233쪽에 마지막 문단에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이제 조각 작품 나온 거 참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술이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어.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 재무생 앞에서 막 주름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생각일까. 그런데 콜로니? 콜로니는 아니 식민지잖아 식민지. 어, 식민지. 네. 그런데 이제 군집, 그 다음에 어떤 그 형태가 안정적으로 된 거죠. 형상이 있는 거. 자, 그런 다음에 234쪽에 티민골드가 활성화랑 신체화를 구별해서 생각해라. 이제 개념을 또 이렇게 씁니다.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종훈쌤 말씀하신 대로 서로 물질적 관계에서 조응이 막 일어나가지고 어떠한 그 활력을 느낍니다라고 활성화 뒤에 애니머시라고 돼 있네요. 요것 때문에 티민골드가 애니미즘 이렇게 갑니다. 활기. 뭔가 생명력 같은 거. 그래가지고 마우스 안 쓰고 가만히 두면은 활기 없지. 근데 제가 막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니 우리 진진쌤 핸드폰 뒤에는 스티커가 다 하나하나씩 따로 붙이신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때가 안 묻었더라 스티커에. 제가 갑자기 이번 주에 이 핸드폰 나 오래 봤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여기서 물건에 막 꾸미고 이러면 걔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고 막 이렇게 얘가 막 나 좀 잡아줘, 만져줘 이러는 것 같고 그거랑 신체를 구별해라. 요거 이제 빨간 줄 시험 문제. 500자 원고지 안에 두 개의 차이를 쓰시오. 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두 개 완전히 다르다. 활성화 밑에 활성화가 열림의 움직임? 움직임. 계속해서, 그러니까 움직임은 또 티문걸단데 뭐냐. 조응, 주고받아, 직조. 이래서, 조은쌤이 아픈 제 어깨를 만지실 때 이제 여기서 힘이 주고받으면서 활성화가 일어나죠. 근데 신체화는 조은쌤의 몸, 오선님의 몸, 이렇게 이제 접근을 다르게 하는 거여서 활성화는 열림의 움직임, 요거는 진짜 시험 문제. 이 티민골드의 애니미즘의 정의, 열린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살아있다. 맞죠? 근데 돌도 움직인다. 구르잖아. 체이잖아. 움직이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지만 받아서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활성화하고 신체인데 신체는 뭐냐면 다침.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정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제목은 신체인데 내용은 정신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고를 한다라고 해서 235쪽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사고는 위에서 셋째 줄 신체로부터 사고한다.
신체가, 자, 의식이 그러니까 티문골드 생각입니다. 의식이 신체에게 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체가 아니고,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모든 물질들과 관계를 하면서 움직임이 형태와 함께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일어남과 함께 사고도 일어나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사고하고 신체로부터 사고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이 곧 사물이다 이렇게 갑니다. 진짜 돌은 생각한다 꿈꾼다. 그래서 사물과 사람도 모두 과정으로 참여한다. 236쪽에 이거는 항아리 얘기는 지금 그 내년에 또 해요. 이게 제가 인류학 보고서를 많이 보면은 사람을 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많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상조 신화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 맞죠? 그 흙으로 만든 신이 되게 많아요, 사람을. 그 물질성 이런 건데 그런 게 있고, 행위성을 둘러싼 수동. 자, 티밍골드는 행위성 이런 단어 안 쓴다. 이거는 브루노 라티르를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자라고 하는 것을 선제하고 그가 행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행위성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자. 243쪽 연날리기. 이제 가셨겠네요. 우리 티명모드 선생님. 벌써 한국을 뜨셨을라나. 참, 연날립시다, 겨울에. 이것도 신기해. 겨울에 왜 연을 날릴까? 그러니까 우리 기현쌤이, 아니, 여름엔 일해야 되는데 연 날릴 시간이 어디 있어? 아, 맞다. 세종도, 겨울엔 나무에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연이 안 걸려요. 아니에요. 지금 세종시에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아저씨들이 그 걸린 연대로 이렇게 차가 우르르르르. 그런데, 물론 이파리가 없으니까 더 멀리 갈 수는 있고요. 자, 연날리기로, 이제, 모델이 연날리기예요. 자, 내가 행위자가, 자, 가정을 해보자. 행위자가 연을 날리고 싶다. 말이 되냐고, 이게. 네가 날리고 싶지. 바람이 불어야 돼. 또 연이 이렇게 또 바람을 잘 맞게끔 모양이 있어야지. 연을 날리고 싶지 네가. 근데 연도 없고 바람도 없으면 불가능한데 그 의도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걸 포함하면서 자 그러면 연을 날리자라고 할 때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인류학자로 결격 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음식을 못해, 연도 안 날려봐. 뭐 바느질도 못해, 뭐 말하고 진짜. 그리고 숲을 싫어해. 무서워. 그런데, 자, 연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뛰어야 된다던데, 유튜브 보니까. 막 뛰어야 된대. 그러면 얘가 바람을 딱 타면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멍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 연을 날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사고가 있잖아요. 연과 함께. 그건 어디서 시작한 거지? 어디서 끝나는 거야? 이 사고 누구 거야? 이런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물질적 활력이라는 거. 그래서 244. 이게 이제 우리가 인형이 닿으면은 내년에 팀 인골들을 또 다른 게 이 책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조홍을 또 천천히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모든 개강은 3월인데, 1, 2월에 작은 세미나를 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244에 이 해석 많이 해야 되는 좋은 부분이다. 물질 문화는 마음과 실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정신 사이에 어떤 위계도 없고 어떤 순차도 없고 물질적 활성화는 정신적 활성화랑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한다는 것은 춤이다. 활성의 춤. 이래서 이제 챕터가 끝나고 중간에 이제 도구 얘기가 나오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코레스폰던스, 요거를 내가 조응이라고 쓰는데, 원래 이 단어 편지 주고 받는데 쓰는 말이다. 그리고 260쪽에, 그리고 이렇게 신화적인 의미도 있지만 보들레르가 이 단어 좋아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주고받는 모든 행위에서 조응을 본다. 이 내용이 이제 워낙 흥미로우니까요. 사고에 대해서 지금 드시는 생각을 조금 나누고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남는 문제 더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원래 생각하던 그 사고랑 신체 이분법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 연날리기, 그러니까 제가 맨 첫 1장에서 이게 대체 뭘까 했던 가장 의문이 들었던 문장이 알문 움직임이다였거든요. 예. 제가 움직임은 알미다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문 움직임이도 대체 뭐지? 그겁니다. 네네. 근데 여기 이제 사고가 움직임이라고 하고 그 움직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사고다 이렇게 이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생각이 생각을 물고는 아니다. 사고가 움직임이라고 하고, 움직임이 사고, 그러니까 사고가 움직임, 동시에 움직임이 사고다라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고는 정신활동이고, 움직이는 건 물질활동인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이거를 제 두 개의 버전으로 제 언어로 바꿔보는데, 이게 평행관계예요, 평행관계. 이 사이에 선우라든지 인과를 엮지 않는 거예요. 안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했더니 저 생각이 든다, 이것도 아니고, 이 생각을 했더니 이 운동을 했다도 아니고, 혹은 감 생각을 했더니 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 먹었더니 이번에는 새우도 먹고 싶고, 이렇게 아니면 밥 먹는데 전화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막 가는 거, 그런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인 움직임의 좋은 관계와 나란히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을 실제로 날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연을 날리고 싶다. 그 생각은 실제로 물질적 움직임과 함께 일어난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에 연 날리면서 웃는 애를 안 보면 아니면 이제 약간 바람이 분다라든지 이렇게 또 어떤 이미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 같아요. 물질적 움직임이 내 사고와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 네, 재영쌤? 아까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그 티미고드가 이제 선생님 이 책에서 그 유기체로서의 신체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아까 그 활성화와 신체화 얘기할 때, 네. 그 이제 신체화 얘기하면서 이제 포장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활성화랑 신체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대비해서 얘기하실 때는 이게 어떤 하나로 포장하거나 네네. 포장하거나 쌓여있는 열려있다. 상태로 신체를 얘기하시는 거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기체로서의 신체를 얘기하실 때는 신체에 대한 언급이지만 또 조금 결을 다르게 보면 되는 건지 해서요. 네네. 네. 그렇게 구분해서 네네.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유기체 신체고 아까 활성화하고 신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신체화라는 거는 일단은 가두는 거고 네. 근데 네. 지금 제 문장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유기체라는 것도 네. 이 바디를 다 닫은 거죠, 닫은 거. 네. 네. 근데 유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생명력, 그 다음에 어떤
활력이 있는 대상을 우리가 유기체라고 하니까, 생명을 네, 주로 유기물이라고 하니까, 네, 네, 그걸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유기체라고 하는 것도 이 완전히 그쵸, 그쵸. 이렇게 나침개의 용법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음, 우리는 음. 몸이라고 하든지 이 물질이 어쨌든 형태적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다 네. 형태적 안정성이 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안정성이 있고 열려 있고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음, 음, 예,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유나 쌤이 아까 주신 질문을 제가 지금 좀 더 그 생각이 떠오른 거는 이 포인트는 생각을 누가 하냐. 이걸 누가 하냐. 이러면 유나 쌤은 어떻게 됩니까? 움직임이 생각이다라고 할 때 생각이 움직임이다, 움직임이 생각이다, 이 두 개를 같이 쓴다고 할 때 움직임이 생각이다라고 할 때 누가 생각하냐. 같은 아까 또 예를 더 붙이면은 깨닫고 싶은데 다람살라에 앉아 있을 때와 세종시 에비뉴일에 앉아 있을 때는 다른 깨달음이 내가 그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건데 종훈 쌤이 말씀하신 북한이 바로 보이는 그 산위에서 생각을 하는 것과 내가 절에 가서 생각을 하는 것과 이 생각을 누가 하느냐. 이제 소박하게는 이렇게도, 그러니까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주체적 액션이 아니고, 움직임은 정의가 조응이니까, 내가 어떤 둔덕에 누워서 그 둔덕에, 이게 완전히 어렵다기보다 그 둔덕에 내가 누웠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좋은 관계에서 그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자유를 생각하자. 아니다. 이게 이 이론이 우리 6명이 티밍골드를 읽었는데 더 들어가 보면은 조응되는 관계가 정선생님 말씀 조응하는 관계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 말이 지금 서로가 조응을 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티밍골드를 읽으면서 한 생각으로 또 둔덕의 방식으로 이렇게 모아질 수도 있고, 이 이론이 주체가 뭘 한다. 자기 의도를 세계에 투사하려고 하는 요 방식의 사고를 끊어내려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의도고, 자기 의도, 자기 의지, 자유의지. 그다음에 자기 생각. 내가 뭘 한다는 요거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깰까 해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의 견고한 자의식과 주체의식은 이 의지나 정신을 어떻게 볼 건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만들기, 물질에서 시작했지만 가장 심각하게 깨야 될 거는 사고를 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뭐냐면은 도주하는 거예요. 제목이. 도주하는 신체들이지 않습니까? 제목 너무 좋죠. 도주라고 하는 걸 들레즈 가타리 개념을 따라가지고 응용하셨다고 간주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신체도 신체가 아니고 재영쌤 신체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열려가는 몸들 이 움직임 속에서 조응 속에서 계속 열려가는 활성화되는 어떤 둔덕들, 어떠한 사물들, 어떠한 물질들의 덩어리가 있어 보여요. 포인트는 도주하는 이거들인데 그럼 도주하는 게 뭐냐면 그 들레즈 가타리의 개념에 따르면은 그 척도로부터의 이탈하는 힘이니까 그 주체성, 그 다음에 도주선이라는 거는 이 일자로부터 척도로부터 비껴나가는 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야만 하는 것들로부터
기념비적인 사고로부터 계속 이탈하는 열려가는 신체인데, 기념비적인 사고, 그 정신의 관념, 우리의 이념, 이런 것들로부터 이탈하는 신체와, 그러니까 도주하는 신체와 도주하는 정신? 요렇게 이제 이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고 설명을 뭐 더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미나쌤의 질문이 너무 좋네요. 요거를 다음 주에 아까 그 앞에 했던 좋은 얘기 꼭 써주시고요. 벌써 제 머리는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요 정신 얘기도 해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50분이니까 유리쌤, 박순쌤, 정윤쌤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해도, 조응해 주세요. 네, 유리쌤? 그 물질이 사고한다 이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네네. 물질 문화가 마음이다. 물질 문화가 곧 마음이다. 이 의견을 딛고 가잖아요. 근데 그 딛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사고가 체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외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방패를 든 무어인 같은 경우에 그 살아있다는 것, 그 홍합 붙은 무어인의 경우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뭐 피멍, 뭐 딱지, 부스러움 같은 걸로 뭐 뒤덮여 있는 병자 이미지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아, 그렇죠. 그 얘도, 그러니까 조각이, 그 딱지 아주 좋네요. 그, 늙음에 대한 부분도 있죠. 늙음. 사회는 함께 늙는 사이라고. 우리는 어떤 사이냐면, 근데 이게 성숙, 그다음에 늙음, 진화, 이런 단어의 이미지가 유리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몸에 딱지, 홍합이 막 붙고 막 이렇게 상처가 있고. 근데 어떤 조직, 어떤 관계, 그리고 뭐 우리 집, 우리 연구실 이런 것이 열려 있다는 거는 그 이미지가 뭐 에어컨 좋은 바람 쌩쌩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고 열려 있다는 거, 그런 이미지도 되게 좋았네요. 돌을 가지고 그 얘기한 것도 좋았고요. 박순쌤 어떠십니까? 둔덕 이야기가 생각보다 재밌어가지고 둔덕에 대해서 좀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그렇죠. 분명히 산소였던 것 같은데 거기 또 어, 올라가면 좀 그런 것 같고 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냥 그 묵념만 하고 그냥 내려온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하나의 또 둔덕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생각보다 둔덕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저기 어, 관악구 여기 근처에 사다 보니까는 여기 좀 불교 같은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 사람들이 거기 주변에는 꼭 돌을 다 올게 하나하나씩 계속 쌓아 올라놔요. 근데 그거를 왠지 건들고 싶진 않아. 내가 어, 올리면은 떨어뜨릴까 봐 이제 바람 불면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이게 그것도 하나의 또 둔덕 쌓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둔덕 대기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문 손잡이는 건물이 건네는 악수다. 그 표현도 저도 재밌어가지고 체크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사고를 한다라는 거,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읽었을 때는 재밌는데 이걸 되게 뭐지 약간 형이학적으로 다시 또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그런 생각도 들고 과연 이 저자가 말하는 이 조홍이라는 게 솔직히 익숙한 어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어휘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가 그 박물관에 가서 기념비를 보는 거는 조홍이 중단된 것이다. 그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예,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계속 물음표를 계속 던졌거든요. 그럼 기념비를 보는 거를 그럼 팀 원골드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 또 그런 것 같진 또 않은 것 같다 또 생각이 아, 들면서도 네네. 조응이라는 게 계속 뭘까라는 게 계속 물음표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컴퓨터에 치는 거랑 손으로 쓰는 거랑 필사가 뭐가 다를까? 요거 다음 주에 문제가 남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티밍고드가 말한 걸 응용하면 좀 책에서 같은 얘기인데 책에서랑 다른데 도달할 것 같고 박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념비를 없애자는 아니죠. 기념비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념비를 보고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일상적으로 정말 이 예가 가공된 예지만 너무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예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희쌤 어떠십니까? 이 책이 너무 어렵고요.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내가 물질이라 사물이다? 그런 것들이 잘 안 와닿았는데, 둔덕하면서 쌓여가고 퇴비가 되고 이러는 게, 죽음하고 많이 연관이 돼서, 아, 내가 물질이지? 그럼, 네네네네. 그런 걸 하면서 많이 받아들이고, 좀 이해가 됐는데, 아까 주체를 비판했다. 아까 영도 나오고, 뭐죠? 자궁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이 무아, 네, 불교의 네네. 그런 개념 비슷하다 싶은데, 이 사고가 나한테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아, 네네. 건지, 나한테 사고가 없다는 것. 주체가 있어요. 아까 그게 그 이미지인데, 내가 이렇게 둔덕을 보고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둔덕 앞에 갑자기 사람을 눕히잖아요, 티밍골드 선생님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있다는 거는 이런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인데, 우리가 어디에 누워있는 것과 같아. 누워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평선이 사라진다. 이 비유가 너무 저는 그 지평선을 이제 메타포로 쓴 거죠. 하늘과 땅을 가르는 선이잖아요. 여기와 저기를 나누고 나랑 너랑 금을 그어준 그 선이 지평선 비유인데 땅 위에 누우면 그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모든 경험이 나에게 이렇게 합쳐진다. 그 다음에 여기로 풀려나간다. 그러니까 주체는 뭐냐면은 주체의 주체주의를 비판하시고 그 주체주의의 주체는 의지와 책임의 주체로 세상을 계속 대상화하는 주체인데 티밍골드에게 우리 각자 티밍골드 이제 이 책도 더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각자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보시죠. 파시즘처럼 우리로 뭉쳐지는 것도 절대 이 이론에 못 들어오는데, 그런데 내가 뭐냐면 어떤 물이 이렇게 함유됐다가 흘러나가는 자리, 바람이 모여졌다가 나가는 자리, 내가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 사고가 일어나는 자리로 이렇게 해서 아까 종훈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래서 아마 이 리움에서 하는 그 첫 번째 강연 제목을 중동태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동태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는 몰랐는데 중동태는 능동과 수동의 제가 잘 모릅니다. 능동과 수동의 같은 용법으로 쓰는 것이 많다. 중세에 그런 용법이 많았는데 근대가 되면은 이 근대어를 중심으로 능동, 수동을 지나치게 따지게 돼서 주객을 분리하는 사고가 이렇게 강화되는 건데 중세 때 언어적 용법에는 중동태라고 해서 능동, 수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관계적으로 그 행위를 보는 언어 용법이 있었다라는 게 고쿠본 고이치로의 중동태라는 책의 제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티밍골드의 나에게 일어나는 장소,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 요렇게 일단 해보고, 다음 주에 또 좀 가면 되고, 사고 실험을 많이 요하는 책이어서 좋죠. 신쌤 마지막? 아니면 바이바이? 자, 그러면은 오늘 고생하셨고요. 땅바닥에 한번 누워보는 저녁이 될까요? 이불 없이 이렇게 맨바닥에. 안녕.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